그 안철수와 유승민 계속 지금 뭐 둘이 뭐 이렇게 짝짝꿍이 맞았다가 뭐 서로 틀어졌다가 이런 그런 행보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건 유승민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집에 있는데 집에 요새 뉴 닌텐도 2DS를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그 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새롭게 닌텐도를 시작하신 겁니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제가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게임기를 많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가지고. 저도 그렇죠. 네. 네, 휴대용 게임기로 근데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대용 게임기로 과거의 고전 게임을 막 돌린다. 이것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얘기 왜 했지? 아무튼, 네. 왜 이게 유승민 대표 탄생하고 바로 이제 떠든 게 중도 보수 통합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슨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계획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풍찬 하다 보면은 참 밝은 날이 옵니다. 그 얘기만 해갖고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든 정당이 나아가야 할 지향성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묶이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운동권도 네.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권도. 물론 그 얘기만 해서 되는 거면 좋겠는데. 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선거 전망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유승민 체제의 바른정당이 과연 그 미래 비전이 있느냐, 삶의 계획이 이게 세워지는 거냐. 네. 안 세워진다. 어렵게 살다 보면 밝은 날도 온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벌써 나갔는데 앞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경필 도지사라든지 우리 원희룡 도지사라든지 바른정당 간판 달고 나가서는 당선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네. 그 외에 그들과 함께하는 정병국 전 대표라든지 네. 남원정. 김세연 의원 이런 사람들. 네. 있다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나가면 이게 바른정당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의당보다도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삶의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는 못 참죠. 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내가 추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정계 개편 통합 이런 거 관련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선을 보고 대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수를 혁신해서 네. 보수를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중도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외연 확장을 크게 해서 대선에서는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 1대1 대결구도를 만들어갖고 그걸로 이겨보겠다라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오는 결론이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는 이렇게 가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어렵게 좀 살아보자. 지금 홍준표가 문도 닫는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워딩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나온 이후에 남경필 도지사 등이 이제 못 들이봤잖아요. 네. 어디 물어보면은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바른정당으로 잘해보겠습니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는지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왜냐면은 남경필 도지사 등이 얘기한 거는 보수 통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걸 그러면은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것은 결국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하고 그렇죠. 네. 뭐를 짝짝꿍 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네. 짝짝꿍이라는 건 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전망이 있는 듯이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는 듯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끌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 생각하기에. 호남계 의원들이 아주 반발이 세지고 있고 유성엽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놓고 이상돈 이런 사람도 안철수를 거의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의 그런 우리가 상황까지. 제가 야구 얘기하는 겁니다. 야구의 명언에 그런 것이 있죠. 박하리는 정신병자야가 있죠. 거의 그 분위기로 지금 안철수 대표를. 네. 어디 얘기예요? 기아 타이거즈 얘기인가요, 그거? 네?
박한이는 정신병자다는 어디서 나온 거지? 모르겠네요. 박한이는 삼성 선수인데 왜?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성 선수. 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삼성 감독이 한 것입니까?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네. 박한이는 정신병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야구에서. 네. 근데 거의 국민의당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 거의 안철수는 정신병자야 수준에. 그렇게 됐죠. 제가 안철수 대표가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야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진짜로 두면은 다 뭐 좀 동교동계 또 나간다고 막 또 이렇게 또 막 공포탄 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분위기 잘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분위기를 잘 만드는 이제 과정인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분열과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네. 왜냐면은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그런 이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저는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방선거 지금 얘기하는데 그 스탠스를 굳이 보여줄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양쪽에서 이제 좀 부딪히고 말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네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려고 그랬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만나고 홍준표 대표 만나고 유승민 대표가 그죠? 네. 그다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고 이렇게 쭉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고 쭉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홍준표가 굳이 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말폭탄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서로 막 비난을 했죠. 아주. 네. 네. 그런 점들은 뭐 홍준표의 이상한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내가 바른정당에 무슨 후보 잡힌 건 아니다. 이 시쳇말로 대구에 갔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갔죠. 박정희 전 대통령 산신 100주년 무슨 북 콘서트 한다고 갔습니다. 네. 대구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그거. 네. 갔는데 뭐 난리 났어요. 홍준표 불러가라. 폐륜하다. 무슨 바른정당의 무슨 스파이다. 뭐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바른정당 배신자들과 손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그 궁지로 보는 나쁜 놈이다. 정유경 기자가 아까 그 현장도 가고 이명박 그 공항도 가고 그래서 원래 나왔으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 유승민을 만나갖고 화기애애해야 될까요? 보수통합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만나갖고 괜히 만났고 뭐 주먹질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또. 그러니까 그냥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안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 만나는 것으로 인해 안 만나는 것과 동시에 바른정당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문을 닫았다. 네.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더 왔다가는 김무성이 너무 세지니까 지금 홍준표 김무성의 5월 동주 체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오자마자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 군기를 잡았더라고요. 네, 너네는 개파도 아니다. 공동 기자회견하는데 15분 늦게 오고 막. 김무성 혼자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오자마자 김무성한테 거기가 내 자리라고 그러고.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았냐 그러고. 김무성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그게 5월 동주했지만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김무성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트로이의 목마다. 김무성이 와가지고는 홍준표 밀어내고 대표할 것이다. 홍준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준표 걔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개파가 없는 사람이죠. 없다기보다는 자기도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더 들어와갖고 김무성 세력이 커지면은 안 된다 이거죠. 당장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이 5월 동주 김홍동주. 이 팀으로는 지금 김홍동주라고 하면 홍준표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홍김동주. 그러면은 여기 대표 선수로 김성태 의원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동명이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성태 한국노총 출신의 강서에 아주 코막힌 소리를 내는. 굳이 얘기하자면 무투파. 거의 거기도 화가 나면 꼭지가 돌면은 막 부셔버립니다. 우리 역시 그 영상이 이상한 게 많아요. 강서 쪽에서 맨날 그 주민들하고 싸우고 막. 우리 노조 출신들이 맨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 양반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나가면은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건 누구한테 최대한으로 유리한 거냐? 그건 무조건 김무성 의원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둘이 친하니까 워낙. 김무성 측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허수아비 되는 것이죠. 바지사장 되는 것이죠. 그게 싫으니까 이제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받아갖고 이 서청원과 누굽니까? 최경환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여론이 만약에 올라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청원에 녹취록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바른정당 안 만나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유승민의
유승민의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거는 당분간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조건 안철수랑 좋은 분위기를 만들되 서로 뭐 통합까지는 안 가는 그런 수위에서 조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는 겁니다. 지방선거까지는. 모르죠. 근데 정치는 또 생물이고 뭐라고 떠드니까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네.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지만 각 당내에 잠복해 있는 갈등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죠. 네. 그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제가 볼 때는 다 안 좋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제외하고는. 그렇겠죠. 그것도 모르죠. 근데 선거라는 게 뭐 항상 예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모르는데 어쨌든 결코 이제 승리했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결과일 거예요. 야당들로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은 총선까지 가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유승민하고 안철수 두 차기 대권 주자가 명확하게 지금 보수 대 진보 보수 대 진보든 뭐든 간에 양자 구도를 상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양당 구도 될 수 있겠죠.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지방선거는 이대로 치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호남 쪽을 아우르는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에게 약간 좀 정치적인 길을 열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제 유화의 제스처를 내모했는데 그게 당대당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갈등 수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심지어 전응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 비하 용어인데 쓰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안철수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 천지 이런 일 어떻게 네. 있습니까? 그냥 빨리 그들은 그냥 민주당으로 빨리 돌아가서 여당 의원 되고 싶나 봐요. 받아줘야가지요. 거기도 더불어민주당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슬프네요. 네. 네. 그 얘기만 해갖고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든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바 지향성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묶이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운동권도 네.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권도. 물론 그 얘기만 해서 되는 거면 좋겠는데 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선거 전망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유승민 체제의 바른정당이 과연 그 미래 비전이 있느냐, 삶의 계획이 이게 세워지는 거냐, 네. 안 세워진다. 어렵게 살다 보면 뭐 밝은 날도 온다 이런 얘기만 하지. 자꾸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안철수와 유승민 계속 지금 뭐 둘이 뭐 이렇게 짝짝꿍이 맞았다가 뭐 서로 틀어졌다가 이런 그런 행보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 유승민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집에 있는데 집에 요새 뉴 닌텐도 2DS를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그 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새롭게 닌텐도를 시작하신 겁니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제가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통합 이런 거 관련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대선을 보고 대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수를 혁신해서 네. 보수를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중도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외연 확장을 크게 해서 대선에서는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갖고 그걸로 이겨보겠다라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오는 결론이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는 이렇게 가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어렵게 좀 살아보자. 지금 홍준표가 문도 닫는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이제 워딩이라는 거죠. 벌써 나갔는데 앞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경필 도지사라든지 우리 원희룡 도지사라든지 뭐 바른정당 간판 달고 나가서는 뭐 당선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네. 그 외에 뭐 그들과 함께하는 정병국 전 대표라든지 뭐, 네, 남원정, 뭐 김세연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뭐 있다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나가면 이게 뭐 바른정당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의당보다도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삶의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를 그런데 그런 걸 못 참죠. 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내가 추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뭔가 정계 개편 게임기를 많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가지고 저도 그렇죠. 네. 네, 휴대용 게임기로 근데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대용 게임기로 과거의 고전 게임을 막 돌린다. 이것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얘기 왜 했지? 아무튼, 네. 이게 유승민 대표 탄생하고 바로 이제 떠든 게 중도 보수 통합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슨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계획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풍찬 노숙 하다 보면은 참 밝은 날이 옵니다. 그 얘기는